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까지 우리는 이제 그 어린이날 대체율 휴장이죠. 네,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6.5%까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그동안 휴전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동안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중국은 연휴로 놀았잖아요.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았잖아요. 5월의 첫 개장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놀다 온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자꾸 이제 발사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발사체라고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랑 해서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내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증시 보면은 오늘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해서 좋았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번에 만나면 6월 초에는 서로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웃으면서 하면서 악수하고 헤어지겠다. 이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됐구나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도 한번 상승.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원래 상승한 다음에는 가격 조정을 받고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야지 N자형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상승한 다음에 밑으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말 강한 거라고 했어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죠. 횡보한 다음에 위쪽으로 또 횡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정 받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 뭐 이런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을 모으는 구간이었는데 이놈들이 뭐 연휴를 해가지고 4일 동안 놀다 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 방에 그냥 뒤통수를 탁 얻어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뉴스는 다 보실 텐데, 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부 대표랑 뭐 다 갔었죠. 스티브 문신이랑 다 갔었는데 30일부터 2일간 일종의 중국 방문 이거 뭐 크게 의미 없다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이건 지나가는 거고 당연히 여기선 별말 없이 넘어갈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일, 뭐 8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9일. 이때 다시 워싱턴으로 류어를 비롯해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무리 단계다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일 와서 백악관에 돌아와서 보고했대요. 그래서 대중협상은 역사적으로 큰 거래가 될 것이다. 일주일 안에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일주일 안에라는 게 류어 부총리 있잖아요. 요 류어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미국으로 와서 워싱턴으로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끝내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틀 만에 와가지고 잘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바꿨어요. 근데 5일날 2천억 달러 상당의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일부터 이게 연장된 거였잖아요. 이거를 지연시켜 준 거였는데 이걸 그냥 인상하겠대요. 무역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뭐 3,250달러 중국에 뭐 얘기 부과에도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지? 그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미중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기사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트럼프의 갑자기 태세 전환은 파리 미국 방문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양보를 요구하는 일종의 위협이다라는 이것도 있어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조 이거는 중국 굴기 2025 이거는 미국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했는데 이거를 산업보조금을 철폐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한 게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고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해서 이제 보조금을 줄이고 2020년까지 해가지고 철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쪽 초고속 뭐 5G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 비메모리 쪽이랑 해서 중국의 하이테크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중국 굴기 2025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삭감하겠다라고 했는데 삭감하겠다라는 거는 하겠다라는 뜻이죠.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좀 줄여서 할게. 눈치 봐서 다시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 뭐 산업보조금 뭐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기자분께서 올려주신 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보조금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축소한 다음에 다시 안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약을 맺어놓고 나서도 다른 방식으로 또 지원을 하면 되겠죠. 중국은 워낙 그런 거에 좀 강하니까 돌려서 뭔가를 뒤로 처리하고 이런 걸 잘하는 나라니까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합의를 가장 바라는 한 사람. 가장 바라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저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중 융합파인 이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자꾸 라이트하이저랑 항상 동행시킨 것도 미국 경제 시장 위치를 감안해 협상의 균형을 취하기 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스티브 무누신을 넣냐면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강경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융합파를 해서 너네가 잘 조율해서 해. 라이트하이저만 보내면은 중국 뺨때기 때리고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을 다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죠. 뭐 나바로랑 이제 라이트하이저는 이제 중국은 약속을 깬 역사. 이게 팩트예요, 근데. 팩트잖아요. 중국은 언제 약속 지킨 적 있나요? 중국은 본인들한테 이득되는 것만 지키라고 하지. 본인들이 좀 불리한 거 있으면 말 돌리기를 너무 잘하죠.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말 돌리기를 정말 잘하죠. 그래서 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양반도 뭐 워낙 강력한 양반이니까 타협하지 말고 중국 구조개혁을 이끌어낼 필요. 이거 정말 필요하긴 해요.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중국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저놈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그 관세 인상이 휴전 협상 되는 게 이제 3월 1일까지였다. 연장 거듭했지만 금융시장은 합의를 위한 휴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합의 중간에도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은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합의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서는 그러면은 협상을 하고 있으면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인상한다는 건 협상을 이제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서 중국이 저렇게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트위터 워낙 좋아하니까 여기에 뭐 트위터 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 하이테크 제품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의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 왔다.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올 것이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10일 이때가 류어가 미국에
류어 부총리를 통한 이 협상단이 미국에 있는 시점 혹은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시점 아마 이때까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시점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압박을 강하게 주는 거죠. 이거는 올리겠다.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9월에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10% 관세를 오늘 10일로 25%를 인상하고 다른 작품에도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올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상태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유명한 저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세 트윗에 중국 관료들이 놀랐다. 미국과의 협상을 취소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머리가 총구에 겨눠진 상태에서 협상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이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의 대표에 협상 대표단의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한 것까지도 한 거는 이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역협상단을 여기 파견하는 걸 취소한대잖아요. 취소.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이끌면은 항상 여론에서 언론에서 신문 기사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했죠. 팩트가 아닌 것도 막 예상을 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돼 가지고 시간이 질질 끌리면은 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거는 진작부터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런 게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협상이 지속되는 이상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죠. 이제 보다가 보면은 막 기사가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트럼프 추가 관세, 뭐 중국 협상 취소 만지작, 강대강대치 이런 소리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재밌는 거는 저건 언론에서 나온 거지 중국은 협상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용 잘 보세요. 중국은 협상을 취소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취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중국도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언제 대응을 할까 하다가 딱 장 마감하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보시면은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위협에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 대표단 협상 준비 중이다. 중국은 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근데 기자분들께서 자는 좀 조그만하게 쓸게요. 뒤에 다른 말 많이 붙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디가 팩트일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은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중국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보시면은 막판에 판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네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중국 수표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여에 협박했는데 이런 유사한 사항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맨날 저러지 않느냐.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입장은 뭐죠? 미중 간에 10번 정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며 상호 존중 그리고 기초 아래 호혜 공영의 합의를 달성하기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맞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무역협상 하겠대잖아요. 공식적인 발표에 무역협상 하재잖아요. 중국은.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 나온 거랑은 또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요런 건 있죠. 뭐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취소 검토되고 있다. 취소 이 부분에서는 현재 알려줄 수 있는 건 중국 대표단은 미국에 가서 무역 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언제 방문하는지 뭐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가면 진짜로 밀릴 만한 사건은 되겠죠. 어씨 얘네 이번에 문제 생겼나라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온 게 발표 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수하게 미국과 중국 순수하게 이 미국 중국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얘네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북한 발사체 사건 있었죠. 발사체 이거랑 연관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이렇게 날렸을 때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랑 미국에 있는 폼페이오라던가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등등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했죠? 저거 미사일 아니야. 미사일 아니야. 저거 그냥 발사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미사일 아니야. 단거리 멀리 안 나갔잖아. 단거리야, 단거리. 단거리 발사체야. 이거 우리 위협하려고 한 거 아니다. 니네 오해하지 마라.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ICBM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 미국이나 이쪽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단거리 발사체 수준이다. 그러면서 뭐 여전히 데이터를 평가 중이라고 하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는 하죠. 나오는 거는. 근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하는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리뷰를 해주는 거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북한이 저거는 제가 볼 때 미사일의 발사체는 그냥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나 밥 줘 이거예요. 나 밥 줘. 우리 애들 굶고 있잖아. 배고파. 밥 줘 이거예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연관이 되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야 니들이 북한 좀 관리하고 있어. 우리 협상할 동안 잘 좀 달래고 있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 미국이 북한에다가 뭘 지시하고 명령을 이럴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좀 제어를 하고 싶은데 제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 니들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트위터에 올라온 거랑 상관없이 트럼프는 그 전날 밤에 진짜 아주 엄청 화가 많이 나가지고 트럼프가 엄청 화를 많이 내서 이제 이게 트위터에 올라올까봐 주변에 참모진들이랑 엄청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뜯어 말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반나절 지나고 나서 트럼프가 진정한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발사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협상을 계속 할 거다. 협상을 계속 할 거고 북한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CNN에 따르면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트럼프 간의 합의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뢰 구축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겠다는 한국과의 합의는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죠. 자, 그럼 이게 뭐냐? 한국과의 합의는 위배됐다. CNN 분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랑 합의됐대. 이게 위배됐대잖아. 그러면은 총알이 어디로 날라와요? 우리 중재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로 이렇게 화살이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중재한 다음에 미국이랑 대화할 때까지는 좀 중재 좀 잘해주셔야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지 뭐. 북한이 우리 말을 들어요?
김정은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 말 듣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미국 말을 먼저 들었겠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뭐 말 들을 애들이 아니에요. 북한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말 들을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한국 생각보다 북한 관리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중국에다가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는 아마도 그냥 제 예상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근데 저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무역협상 이게 그냥 단지 무역 쪽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아까 하이테크 쪽 얘기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안보가 걸린 일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목을 매는 저 첨단 산업이 저게 방위산업 방산 쪽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특약 같은 조건으로 뒤쪽에서 몰래 특약 조건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면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이 협상의 연결고리 정도로 해서 중재자를 이쪽 중국에다가 하면은 중국의 면이 좀 설 거 아니에요. 면 세워줄 테니까 너네 다 양보해 저거. 약간 이런 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무역 협상은 요거예요. 이러면서 북한도 컨트롤하고 중국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미국이. 당장 뭐 조금 노이즈 나오니까 바로 뭐 6% 밀려버리잖아요. 이거 2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놨던 거 4월까지 올려놨던 거 2달 동안 해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하루아침은 아니지. 한 반나절 이거는 요때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하루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금방 밀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반을 내렸잖아요. 반을 이렇게 반 가까이 내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내린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했나봐요. 그래요. 한 이틀 정도만에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라고 치면 요 저점 기준으로 치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밀리잖아요. 중요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북한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 아니냐.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 이렇게 발사체 미사일이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아직 조사 중이래잖아요. 작은 발사체에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 아니냐. 북한은 즐기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신호 보냈으니까 밥 내놔 이러고 신호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네한테 역시나 북한을 직접 압박 안 하고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렸어요. 오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데 미국이 이런 느낌으로 김정은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이고 제 생각인 거고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현재 제 시나리오는 이래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말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서 우러나온 건데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저것뿐만 아니라 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작은 공이 이렇게 중국의 증시에 급락을 만들었다.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한다. 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질 끌리기도 했지. 3월 1일까지였잖아요 원래. 3월 1일까지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으니까 5월 6일. 2달 넘게 밀었잖아요. 원래 90일 연장이었는데 6월까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90일 동안 우리가 관세 안 올려줄게 했는데 이것보다 180일이 넘는 6월이면 180일이 넘을 거 아니에요.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할 말은 있지. 야 우리 2달 넘게 2개월 넘게 60일 이상을 연장을 해줬는데 니들 자꾸 딴소리 하면서 미루고 있잖냐. 그러니까 자꾸 협상이 밀리지 않느냐. 우리 올릴 거야.
미국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이 좀 억울한 거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야 우리는 양보할 거 어쨌든 양보를 하고 있는데 야, 조금이라도 덜 양보해야지 우리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자꾸 그럼 우리 억울하다. 북한 저놈들 왜 자꾸 뒤에서 난리쳐갖고 우리 한 대 맞게 하느냐 미국한테 이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디테일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저 현상을 보면서 저거 북한에서 이렇게 자공 쐈는데 미국에서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닌데 어디로 가냐 했더니 북한으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트럼프가 난리를 치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폼페이오가 나와가지고 국무장관이 나와서 발사체 국경 안 넘어갔어. 야 국경 안 넘어갔어. 우리 위협이 아니다. 위협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랑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어 나가야 돼. 트럼프 정권은. 만약에 중국이 해결돼도 북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강경하게 해서 서로 막 미사일 쏴대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다음 재선도 장담하기가 어려워. 이걸 이끌어 나가야지 이게 무기가 된다라고 제가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절대 급하지 않다. 본인 재선에 북한 이슈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역사적인 만남이 있다. 정상회담이 있다. 좋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뭐든 될 이유가 없다. 첫 번부터는. 협상이 안 나온다. 그때는. 만난 것만 해도 만났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작년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게 역사의 시작인 거다. 이거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허용하는 건 어떠냐 요런 정도잖아요. 밥 줘 했더니 그래 중국 한 대 툭 때리고 야 새끼야 똑바로 관리해 놓고 나서 야 그 식량은 좀 지원하는 거 괜찮지 않겠냐? 요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게 미국이 지원하진 않아요. 미국은 직접 지원하진 않는다라고 하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것도 보시면은 자 사실 저는 기사가 있으면은 본문 내용을 대충 읽고 보통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기사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이랑 처음 읽는 거예요, 다. 왜냐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디테일하게 읽어야 될 내용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보면서 그냥 제목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폼페이오 장관 TV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교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도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가 약속을 깨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있다.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트럼프 약간 다혈질적인 성향 있잖아요. 트위터 보면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반나절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참모진이 잘한 거죠. 너 트위터 하지 마. 너 잠깐 가만히 있어. 트럼프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진정하고 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진짜 성격대로 트럼프의 성격대로 올렸으면은 일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참모진이 잘하는 거죠. 트럼프를 너무 잘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 주 안에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보다 굳건한 형태의 소통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거 다들 몇 주 안에 진전된 협상을 재개한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보세요. 소통이 있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희망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고 싶다 이 정도죠.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뭔가 무기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놓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 인구 50%가 영양 부족 위험에 있다.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북 식량 지원은 허용 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얘기 나왔죠.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제재가 있다 보니까 푸틴을 그래서 만난 거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협상과 제재를 병행한다.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 보세요. 미국은 제재는 유지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영양 부족이 있는데 식량 부족에 대한 이 지원은 허가를 하겠다. 이거 누가 해요? 한국이죠.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은 지원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미국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진 않는다. 식량 부족하다. 얘네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했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자, 폼페이오 인터뷰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북한 미사일 아니다. 요거는 단거리 발사체다. 결론, 미국의 위협 아니다. 미국에 위협되는 거 아니다. 약속을 깨지 않았다. 그렇죠. 두 번째, 트럼프가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얘기를 들었지, 우리는 대화할 거다. 그리고 제재는 유지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북한의 어의입니다. 어의. 제재를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세 번째 뭐예요? 인도적 지원. 아이고, 이게 보드가 글씨를 많이 못 써요. 양해 부탁드려요. 세 번째가 인도적 지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중국에서 지원을 하겠어요? 일본에서 지원을 하겠어요? 러시아에서 지원을? 우리한테 지원하라는 거잖아. 이거는 한국은 쓸데없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그냥 식량이나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게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왔고, 요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거는 이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간에 특약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보험 들면은 기본 상품이 하나 있고 특약 들듯이 그런 식으로 뒤에서 뒷거래가 있지 않겠느냐. 뒷거래. 요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중국 이제 급락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봐야지 뭐. 중국만큼 저렇게 막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뭐 반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 환율 영향이랑 해서 다 반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연휴 앞도 좀 쉬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 수급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한다라고 했죠. 지금 위에 막혀 있는 거를 좀 풀어서 가져야 되는데 자, 요때부터 볼게요. 콜옵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콜옵션 매도 위에를 상단 여기를 이 구간을 못 넘어가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 못 넘어가 이렇게 막고 있어. 풀어줘야 된다고요. 저거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매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날 의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날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청산이 나서 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위에는 계속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환율도 막 급등을 해. 1170원까지는 당연한 거고 1190원 정도 여기까지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1200원 쪽을 위협을 한번 하는데 이거는 유지되기보다는 갔다가 찍고 1900원까지 내려온 1190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1190원대에서 요거를 딱 이탈해서 1180원 1189원이라도 괜찮아요. 여기부터는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환율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가 밑으로 한번 이렇게 2175포인트 환율 얘기하니까 1100이래 2175포인트 여기를 위협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탈해가지고 2130포인트를 보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늘 대신 밤에
미국장을 보면 되겠죠. 이거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앞두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2600포인트 여기 26100포인트 죄송합니다. 26100포인트를 크게 위협해갖고 막 날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를 한 번 정도 위협할 수는 있는데 이탈해서 쭉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가 뭐 영국은 사실 뭐 얘네는 따로니까 뭐 크게 의미 없고 여기서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밀려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는 이제 반등 나오다가 말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등 나오는 건 그거죠. 중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협상단은 갈 거야 했는데 잘 보면 그냥 최근에 독일도 많이 올라서 그냥 21선 정도 건드리는 수준이죠.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해서 음봉이 더 길어져서 12,000 이탈해서 쭉 내려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조정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조정의 핑계를 하나가 나온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하락이다. 뭐 정말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중지되고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얘는 독일만큼 좋진 않으니까 조금 더 밀려 있는데 모양은 별 차이 없죠. 독일이랑 보면은 독일이 그냥 그 증시가 조금 더 셀 뿐이에요. 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26,10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1선 유지하면 더 좋고 여기까지만 이탈 안 하고 혹은 이탈했을 경우에 빠르게 회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보자고요. 미국의 입장을. 중국에서 적어도 우리는 협상 할 건데? 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너무 우려감을 갖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밀리면은 오히려 조금 밀려 내려오거나 하면은 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주식을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 전에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주식을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 가지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미리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요거 조금 지켜보느냐고 중국의 입장은 발표 나온 걸 봐야 되니까 좀 지켜보느냐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이에요. 오늘은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이렇게 퇴근길 시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퇴근길 시황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퇴근길 시황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이슈라던가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하는 방법 아시죠? 제 거 채널 들어오시면 로스템 TV 딱 터치하시면은 모바일도 똑같이 나와요.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가시면 돼요. 커뮤니티 가시면은 첫 번째 게시물 있죠.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종목 문의 드립니다 해서 이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질문은 다 받아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도 질문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데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전체 영상을 다 못 보시는 시간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공지사항 및 이벤트 확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시면은 요 클릭해서 확인하시면은 관심 종목도 무료로 볼 수 있고 요거는 강의예요. 강의 많이 올려드리니까 제가 4월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해서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있죠. 앞으로 꾸준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올 거니까 미리미리 봐주세요. 반복해서 볼 만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황은 이쪽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슈나 Q&A 같은 경우 질문 답변이죠. 이슈랑 질문 답변은 이쪽에 폴더 4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사항 이벤트는 바뀔 때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근하신 분 있고 쉬시는 분 있을 텐데 연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날은 어른들이 고생하는 날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보람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